끝없는 터널에도 밝은 출구는 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끝없는 터널에도 밝은 출구가 저는 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불합격을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그럼 점수 차가 좀 많이 났나요? 이게 점수 차가 솔직히 많이 났으면 네. 제가 아마 다시 도전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한 문제 차이로 제가 떨어져서 한 문제 차이로?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울컥 좀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네, 울컥하다. 많이 지금 좀 속상하고 기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네. 너무 이게 준비를 10개월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가 청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난이도 조절 실패. 난이도 실패. 네, 그래서 충격이 좀 많이 컸어요. 그때 되게 많이 울었고 네. 되게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저는 남아 있어서 다시 준비할 때까지 저는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멘탈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결과가 발표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은 솔직히 편하게 놀아야 돼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생각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네. 결과가 딱 발표 났을 때는 제가 약간 이미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 차면은 내가 된다 안 된다는 느낌이 어떻게 좀 와요?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 이미 시험을 치면서 네. 약간 멘탈이 무너졌던 게 너무 어려워서요? 네, 이게 이제 세 과목이지만 첫 과목을 맞이할 때 저희가 체형이 나뉘거든요. 네네. 그래서 A 체형이랑 B 체형이 있는데 이제 B 체형이 조금 더 순서가 뒤죽박죽이라서 네. 첫 과목이 한국사인데 딱 문제를 열었을 때 1번을 맞이하는 그 체감 난이도 자체가 네, 많이 달라서 1번 풀면서 약간 또 멘탈이 네. 그럼 시험 다시 준비하기로 이제 마음을 언제쯤 먹게 되신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진짜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준비할 때는 네. 이제 저희가 19년도에 시험 공고가 떴을 때 그 네. 이후로는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9년이 마지막이다 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았어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할 때는 정말 계리직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존버 약간 존버를 할 것이냐 타직렬로 다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뭐 한 번 더 쳐볼 것이냐 뭐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루트가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시험이라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19년에 시험을 끝나고 저는 일단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행도 좀 가고 여행도 하시고 네. 알바도 좀 알바도 해보고 하시고. 한 시험 끝나고 한 11월 그러니까 10월에 시험을 치고 11월에 결과 나올 때쯤 알바를 하고 여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쉬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쉴 때 내가 보통 이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네. 마음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는 동안 마음이 잡혔으면은 내가 쉬면은 경쟁자들은 다 달려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휴식을 하는 것조차도 저는 약간 합격을 위한 좀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리마인드가 만약에 없으면 연속해서 수험을 준비하면 분명히 슬럼프가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쉬고 남들보다 조금 뒤쳐져도 저는 이제 10개월 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믿고 중간에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다시 준비하시기까지? 이제 중간에 저는 이제 많이 리마인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공무원 시험 끝나고 이제 계리직이랑 이제 한 8대2 정도로 해서 공무원 위주로 제가 병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한 9월에 추석이 있었는데 추석에 갑자기 제가 아픈 거예요. 네, 말도 안 되게 약간 5일 동안 4kg가 빠져서 와. 저는 되게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그렇죠. 너무 무섭죠.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병 걸렸나 생각이 네, 약간 진짜 숨도 못 쉬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할 정도로 누워만 있었거든요. 추석이라서 병원을 바로 못 가고 추석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러면 입원해서 좀 검사를 해보자. 진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래서 그러면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이런 기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좀 정신과 쪽으로 스트레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게 쌓여 있으셨네요. 그러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쉬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만약에 안 쉬었으면 저는 시험을 정말 못 치지 않았을까. 근데 대부분 어떤 이제 수험생 분들이 한 문제 차로 떨어졌든 아니면은 뭐 근소하게 또 다르게 좀 차이가 더 나게 떨어졌든 아니면 그냥 떨어졌든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한 번 떨어지면은 야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쉬지 않고 할 거야. 네. 텀도 없이 나는 쉬지 않고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험하다. 공부를 1년의 루트를 보통 이제 공시를 잡고 하는데 네. 1년 동안에 이제 장기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간 계획을 짤 때도 분명히 쉬는 날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휴식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런 휴식 없이 계속 달린다면 분명히 지치고 어느 순간 그죠. 네, 분명히. 그리고 계속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갔을 때 분명히 정체 구간이 보통 네네, 있기 있죠. 마련인데 네. 그 부분에서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거는 조금 그 정신적인 어떤 체력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있어야만.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거는 계속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게 될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거 만약에 생각을 안 했다면 정말 거짓말인 거고 그죠? 제가 초시 때는 이거 안 붙으면 끝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나오신 네. 거죠? 그래서 초시 때는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 제시하면서는 될 거야 라는 말을 더 많이 했어요. 될 거야. 네, 나는 될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아니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생각이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작년 추석에 이제 아프셨을 때?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많은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네. 이제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아마 봤던 영상의 썸네일이 그 9개월 만에 사법시험 합격한 그런 분이 있어요? 변호사님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변호사님 시험 준비하는 루트를 보니까 제가 했던 건 정말 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이제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멘탈 클리닉 이제 네, 구독을 네,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멘탈 클리닉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연히 공부는 힘든 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 힘듦의 기준을 좀 이렇게 높게 잡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을 좀 해주셨었는데 그때 가장 좀 와닿았던 말인 것 같고 아마 그런 뼈 때리는 좀 말로 약간 이렇게 자신감이나 이런 멘탈이 관리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사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크게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전환점인 것 같아요. 혹시 수험 생활에 좌우명 같은 게 있으세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아프고 하면서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에세이였는데 약간 에세이가 위로랑 뭐 응원해주고 이런 책이었어서 제목이 나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 허지원 작가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자. 그게 가장 와닿았던 게 제가 초시 때 무조건 100점 받아야겠다고 사소한 것까지 제가 맞아요. 그걸 암기하고 막 백지 공부로 막 하고 하니까 약간 이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는 진짜 머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엉덩이로 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어떤 진짜 방향성을 설정하고 엉덩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노력이 거기 또 이제 더해져 있는 네, 그렇죠. 거고. 운도 한 10% 정도 가미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합격 수기를 쓴다고 한다면 거기 뭔가 제목을 하나 딱 붙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분명히 공부하면서 힘든 수험생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약간 정신적으로 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터널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들어가면. 네네. 그래서 제목을 좀 붙인다면 끝없는 터널에도 밝은 출구는 있다. 너무 좋네요. 네. 끝없는 터널에도 밝은 출구가 저는 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출구를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사람이 없어, 그죠? 네, 출구는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는 걸로. 제목을 끝없는 터널에도 밝은 출구는 있는데 마스크는 써야 한다. 네.